본 영상에서는 코틀린 언어에서의 extension function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ension function 그리고 extension property는 정의가 이미 완료된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에 추가적으로 함수나 변수를 외부에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이 두 개의 네모를 각각 서로 다른 코틀린 소스 코드 파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왼쪽 거는 땡글땡글땡글.kt 파일이고 오른쪽 거는 세모세모.kt 파일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 소스 코드 파일 안에는 대문자 C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중괄호 시작해서 중괄호 끝날 때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완료가 이미 되어 있는 C 클래스에 혹시 내가 추가적으로 정의했으면 하는 멤버 함수나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C 클래스 안에다가 원래는 뭐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클래스 바깥에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초록색 네모, 초록색 동그라미 쳐 있는 곳 보이시죠? 그래서 이 클래스 정의가 끝난 이 바깥쪽, 이를테면 같은 코틀린 파일이라 할지라도 중괄호 닫는 게 끝난 밑에 쪽에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아예 다른 파일 안에서 이 C 클래스 안에 속하였으면 하는, C 클래스에서 추가적으로 존재했었으면 하는 그런 함수나 프로퍼티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걸 가능하게끔 문법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름도 익스텐션이니까 확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함수랑 프로퍼티를 확장을 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하고 싶은 펑션이나 프로퍼티가 있으면 가장 베스트 웨이는 사실 이 C 클래스 안에다가 직접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익스텐션 문법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이 익스텐션 펑션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것은 그 간편함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C 클래스 안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굳이 이 C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을 쫓아가서 들어가서 쳐다보지 않아도 내가 작성하고 있는 어떤 다른 코틀린 소스 코드가 있을 때 그 파일 안에서 직접 정의할 수 있잖아요. 손쉽게. 그렇기 때문에 좀 간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익스텐션을 사용하다 보면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애매한 경우들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요 꼬다리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함수 오버로딩은 가능하다. 그런데 완전히 동일한 함수가 존재할 때 확장 함수는 그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그래서 무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뒷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볼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애매한 경우는 또 뭐냐면 정적 바인딩, 그러니까 바인딩에 대한 이슈인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정적 바인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클래스를 정의하면은 그 상속을 받아서 또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떤 확장 함수가 호출될지에 대한 그런 결정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랬을 때 컴파일 타임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정적 바인딩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뒷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익스텐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함수인데요. 익스텐션 함수. fun, 소문자로 fun 한 칸 띄고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함수가 속할 클래스 이름.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클래스 이름이 C였죠. 그러니까 그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 쓰시고 점 찍고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함수 이름을 쓰시고 괄호 안에다가 소괄호 안에다가 매개변수 나열하고 땡땡 리턴 타입 쓰시고 중괄호에다가 이제 작업할 내용을 정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의 방법은 굳이 확장 함수가 아닌 그냥 일반 함수 만들 때랑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렇죠? 이 앞에다가 클래스 이름 점 찍고 정의한다 라는 그런 부분만 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텐션 프로퍼티도 그 익스텐션 펑션이랑 정의하는 방법이나 또 사용하는 방법도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요 아래쪽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main.kt라는 파일 안에서 이 왼쪽 네모와 같이 정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fun으로 시작하고 있죠. 함수 정의하는 건데 list 한 다음에 꺽쇠 int라고 한 다음에 점 찍고 get higher than 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ist 클래스는 기본 제공되는 녀석이에요. 코틀린에서 제네릭하게 타입을 받을 수 있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게 지네릭이기 때문에 이 꺽쇠 안에다가 어떤 타입에 대해서 정의하는지를 명시해주고 있어요. int 타입에 대해서 점 해가지고 get higher than 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요. 인자 하나 받게끔 만들어주고 있고 return 타입은 또 list int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작업할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예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확장 함수 정의하고 있는 그 대상인 클래스가 기본 제공되는 리스트 클래스라는 거예요. 이 리스트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그 코틀린 소스 코드를 직접 내가 들어가서 바꾸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작업하고 있는 main.kt라는 이 파일 안에서 손쉽게 함수를 확장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list int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1, 2, 3, 4, 5, 6 해서 6개의 아이템을 가지는 녀석을 만들어서 방금 정의했었던 get higher than 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스트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서 지금 정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만든 이 리스트 클래스의 객체인 numbers에다가 점 찍고 그래서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멤버 함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get higher than을 호출하고 있고 여기서 3이라는 값을 인자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3이 여기 왼쪽 정의되어 있는 num이라는 이 매개 변수로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이 실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 결과로서 리턴 되어져 오는 녀석의 타입이 list int인데요. 그 list int가 튀어나왔을 텐데 그 결과물에다가 또 점 찍어가지고 toString을 호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결과물도 list int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toString이라는 멤버 함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String을 호출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그 해당되는 리스트 클래스의 객체가 갖고 있는 값들을 표시하는 화면에 찍어줄 수 있는 스트링 형태로 문자 형태로 리턴해주는 녀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filtered라는 변수에다가 넣었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요 아래와 같이 콘솔 창에서 리스트 안에 4, 5, 6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새로 화면에 찍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자바라든지 코틀린 문법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이라면 요 get higher than 이라는 요 함수는 매개 변수로 주어진 num이라는 값보다 더 큰 아이템들만 이제 선별해서 필터링해서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리턴해주는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값은 1, 2, 3, 4, 5, 6 6개가 있었지만 3이라는 것보다 더 큰 값들만 즉 4, 5, 6만 모아서 리턴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화면에 4, 5, 6이라고 찍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익스텐션 펑션을 정의하고 호출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았고요. 앞서 얘기했던 요 두 가지 애매한 경우 있었죠. 함수 오버로딩과 관련된 거. 그것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버로딩이 잘 되는지 또 오버로딩이 아닌 정확하게 동일하게 정의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네모 박스를 보시면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car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이 안에 shape과 num이라는 두 개의 멤버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파일 안에서 이 car 클래스 정의문 아래쪽에 shape과 num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문법은 확장 함수를 정의할 때의 문법이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인 car 하고서 점 찍고 함수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shape이라는 클래스의 경우에는 완전히 동일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의 car 클래스 안에 있는 shape과 이름도 동일하고 매개 변수의 개수나 그 데이터 타입까지도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num이라는 함수의 경우에는 원본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은 그 매개 변수가 int 타입이었죠. 하지만 확장 함수에서 정의했을 때는 이름은 동일하게 num이지만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름은 동일하더라도 매개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매개 변수 타입에 따라서 알아서 잘 호출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버로딩은 잘 이제 수행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버로딩은 잘 수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shape 함수인 것이죠. shape 함수는 보시다시피 원본 클래스에서 정의된 거랑 완전히 동일한 이름과 매개 변수 타입까지 갖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엔 과연
shape 함수를 호출하면 어떤 결과를 보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메인 함수의 내용을 보시면 car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점 찍어서 하고 있으니까는 car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멤버 함수인 shape를 호출하고 있죠. 자, 그럼 shape 함수 호출할 때 맥의 변수로 문자열 a를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녀석이 수행이 될까요? 만약에 위에 있는 shape이 호출이 된다면 문자열을 받았어도 무조건 그 str에 해당되는 값을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빨강이라고 화면에 출력할 거예요. 반면 밑에 있는 shape이 호출이 된다면 또 맥의 변수를 전혀 그 값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노랑이라고 화면에 찍어주겠죠. 자, 그럼 빨강이라고 출력되는지 노랑이라고 출력되는지 결과를 보시면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녀석이 호출됐다는 거죠. 확장 함수 shape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동일한 함수를 재정의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엔 확장 함수는 무시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떨어져요. 원본 함수의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서 이 녀석으로 호출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num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를 좀 보자면 이 두 번째 줄에서는 num 함수를 호출할 때 숫자 1을 전달했고 맨 밑에 줄에서는 num 함수 호출할 때 문자를 전달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숫자를 전달하게 되면 이때는 원본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num 함수가 호출이 될 거고요. 문자를 전달하게 되면은 확장 함수로서 정의한 num 함수가 호출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오버로딩이잖아요. 그래서 오버로딩은 잘 되지만 이렇게 완전히 동일하게 정의하는 경우에는 확장 함수는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애매한 경우였던 그 정적 바인딩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 그 소스 코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ape이라는 클래스를 오픈 붙여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클래스 shape이라는 것을 그냥 빈 깡통처럼 어차피 우리는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용도니까요. 빈 깡통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는 이 오픈 클래스에 해당되는 shape를 상속받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장 함수 두 개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름과 맥의 변수까지 완전히 동일한데 그 함수들이 소속된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맨 아래에 정의된 메인 함수에서는 print class name이라는 요 위쪽에 정의된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 print class name 그 함수는 맥의 변수로 객체 하나를 받는데 그 객체를 받을 때 땡땡 해가지고 shape이라고 타입을 명시하고 있죠. 그쵸? 이렇게 shape 클래스의 객체다 라는 것으로 명시해서 s를 받아서 getName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인 함수에서는 print class name 함수를 호출할 때 shape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해주고 있나요? 아니죠. rectangle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전달된 녀석은 rectangle 클래스의 객체니까 그게 이 s로 들어가서 s.getName을 호출했으니 rectangle에서 정의한 getName이 호출이 돼서 결국엔 화면에 rectangle이라고 찍혀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행 결과를 보면 shape이라고 화면에 찍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shape 클래스에 정의된 확장 함수인 getName이 호출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를 한번 쫓아가 보면 메인 함수에서 print class name을 호출을 할 때 rectangle 객체가 넘어가죠. 그런데 이 print class name 함수에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은 s라는 이름으로 맥의 변수를 받을 때 클래스 이름을 shape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되어져 온 것은 rectangle 객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shape에 대한 내용도 다 담겨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rectangle이 shape를 상속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shape 클래스에 해당되는 녀석이다 라고 명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s에다가 점 찍어서 getName을 호출하고 있으니 이 소스 코드가 컴파일 되는 시점에서 이 s로부터 점 찍어서 호출되는 getName이라는 확장 함수는 shape에 정의된 녀석이다 라고 결정이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s는 rectangle에 해당되는 내용도 다 담고 있고 자신이 상속받은 shape에 대한 내용도 다 담고 있는 녀석이에요. 상속받았으니까. 하지만 getName 함수를 호출할 때는 shape이라고 타입을 정해줬기 때문에 shape 클래스에 해당되는 그 확장 함수인 getName으로 컴파일 타임에 아예 결정 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shape이라고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익스텐션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익스텐션 문법이 분명 그 간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익스텐션을 통해서 간편함을 얻는 대신 이 익스텐션을 너무 많이 남발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익스텐션 문법이 편하다고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종종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